되게 멋있지 않나요? 아직 꽃은 안 폈는데 꽃 피면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스마트폰 거는 내 목걸이입니다. 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연꽃 단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여기는 이천시 설성면 성호수 옆에 연꽃 단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를 그만둔 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27살 때 취직해서 한 35살까지 회사를 다녔는데 만으로는 한 7년 정도 다녔었어요. 7년 조금 넘게 다니다가 제가 이제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열심히 법인도 차리고 저랑 동업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둘이서 열심히 회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부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이 회사에는 비전이 없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이 회사를 그만두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고, 차라리 대학교를 안 나왔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나왔어도 그냥 안 좋은 대학교를 나왔으면 취직도 어려웠을 테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갈 길을, 다른 길을 찾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회사 생활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고, 그렇다고 회사 생활 자체가 즐겁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싫었던 거죠. 사업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생을 좀 부러워했었어요. 동생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방송 일을 좀 하다가 방송 일 쪽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친구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도 저만의 것을, 아싸리 제가 직장 취직에 좀 힘듦을 겪었으면 좀 웃기는 얘기인데, 나도 예를 들어서 그냥 부동산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 뭔가를 누구 밑에 들어가서 그 일을 배우지 않았을까. 사업하는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은 왠지 모르게 좀 답답함은 있었거든요.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런 생각. 어렸을 때는 좀 자유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췄었죠. 직장 생활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 받고 이런 거에 만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뭔가 더 벌어볼 수 있을까? 좀 나름 야망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막상 할 게 없고 그걸 해보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를 도전해야 되니까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걸 알게 돼서 채굴장을 운영을 해봤는데 월급의 몇 배를 벌기 시작하니까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사업을 하면서 제가 욕심을 부리고 뭔가 틀어지면서 저는 쫄딱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자유롭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회사에 다닐 때만큼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 수가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좋은 오피스에 앉아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걸 선호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꼭 사무직에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몸 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천대를 하지만 오히려 돈을 잘 벌고 자유롭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몸을 너무 힘들게 쓰고 이러면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컴퓨터 앞에서만 일하는 것도
건강을 해치거든요. 차라리 조금 움직여서 땀 흘리고 하는 게 더 건강할 수도 있죠. 굳이 따지자면. 어쨌든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는 건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살면 이 세상을 꼭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름 터득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적응하잖아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있으면 배달 일을 할 수가 있죠. 요즘 시대에는 갑자기 배달이 붐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어느 식당에 소속돼서 배달을 했었다면 요즘에는 배달도 사업이잖아요. 그냥 개인이 열심히 한 만큼 버는 게 배달일이기 때문에,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녁에만 나가서 몇 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300씩 추가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낮에는 또 다른 일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냥 회사를 다녔으면 자기의 시간들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뭔가 그 몇백만 원 따박따박 나오는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약간 구속되는 거죠. 그 월급의 맛에 길들여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한번 길들여지면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한때 공무원들이 인기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워낙 공무원들이 돈을 조금 버니까,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버는 게 적으니까 공무원들을 선호하지 않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들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지. 자기가 잘못만 안 하면 정년 퇴직까지 문제없이 월급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때도 왜 공무원을 선택하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왜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따분하고 재미없는 일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한 걸 수도 있고, 좀 모험적일 수도 있고, 남들과 똑같이 사는 거를 항상 싫어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지금은 제가 사실 뭐 큰 욕심은 없는데, 회사 생활은 하기 싫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도 41살이고, 경력도 끊겼고, 다시 회사 생활을 하라고 해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다만 이제 후회하는 것은 욕심만 좀 부리지 않았다면 재정적으로 덜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하면서 살 수가 있고, 하면서 살았었고, 지금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에 저는 크게 불만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조금 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잘 돼서 성공하길 원하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없거든요.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크게 뭔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에 집착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전에는 좀 집착 비슷한 게 있긴 했거든요. 꼭 벌어야 돼. 꼭 성공해서 잘 돼야 돼. 뭔가 가족을 부양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돈 없으면 아플 때 뭐 힘들다 뭐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프면 그냥 죽으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진짜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 근데 우리 가족의 돈을 내가 소비하면서 치료를 받는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진짜로. 그냥 때가 돼서 늙어서 병들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큰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가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돈 버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돈 버는 일을 하고
부모님은 요양병원에 보내버리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거란 말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돌보는 게 아니라 병수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을 선택하고 병수발을 포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병수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일을 못하게 되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면 부모님 병수발을 위해서 회사도 그만둘 수 있어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좀 돈 욕심을 내려놓고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부모님을 돌보고 이런 게 더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생각하면 완전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 마인드죠.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뭐 이런 시대의 마인드인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돌보면서도 뭐 이렇게 뭐 일용직으로 알바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최소한으로 먹고 살고 하면 되거든요. 사치스럽게 먹지만 않으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맛있는 뭐 반찬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뭐 이런 전자제품도 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걸 누리려고 하다 보면 돈이 끝없이 들어가는데, 진짜 최소한으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한다면 큰 돈이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라도 힘든 상황이 오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을 가진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부자가 되든 뭐 가난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그 돈이라는 그 욕심에, 돈이라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하면서 내 가족을 팽개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이 절대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 자체를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농사 짓고 뭐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먹고 살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가족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고, 돈이 나의 자유보다 더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돈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회사를 그만둔 거 자체는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5살이라는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세상을 좀 더 경험을 하게 되고 힘든 일도 겪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회사 생활만 계속 했다면 경험치가 쌓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일도 당해보고 이런 일도 당해보고 이런 일도 해보고 뭐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근데 어떻게 하면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살면서. 그런 의미에서 자기 집이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월세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낼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지상권 주택일지라도 제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개를 키우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거긴 한데, 개들 때문에 돈도 많이 썼지만 개들 때문에 또 이렇게라도 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것이 꼭 먹고 사는 길이 아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정년퇴직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갑자기 명예퇴직을 시킬 수도 있는 곳이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살 길은 최대한 젊었을 때, 저는 20대 때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때 남 밑에서, 사업가 밑에서 다이렉트로 일도 해보고 일도 배워보고 너 배운 걸로 나도 사업을 해보고 20대 때 망해도 보고 다시 또
20대니까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또 일어서 보고 또 30대에도 한번 망해보고 30대에도 뭐 그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으면 한 번 더 망해보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다 보면 경험치가 너무 쌓여가지고 아마 40대 정도 되면 30대 중후반이나 40대 정도 되면은 내 자리 잡고 웬만한 직장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더 잘 살 수 있고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회사 다니고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낮에는 뭐 인터넷으로 뭐 쇼핑몰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면서 생활하다가 저녁에는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뭐 배달 알바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대리운전 그런 것도 알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웬만한 회사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잘 벌걸요? 더 잘 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두려움은 정말 떨쳐내기가 어렵단 말이죠.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그래서 누구나 자유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좋은 대학교를 때려치고 성균관대 공대를 다녔었는데 거기를 때려치고 1학년 때 자퇴하고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고 20대 후반까지 한 8년간 7, 8년간 계속 뭔가를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근데 잘 안 됐어요. 20대 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더 도전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20대 후반에 포기를 하더니 우리 같은 이제 직장인들이 부럽다고 하면서 그 친구는 이제 반대가 됐어요. 20대 후반에 갑자기 똑똑한 친구였으니까 막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혼자 독학해서 막 배우는 거예요. 독학해서 막 공부를 하더니 회사에 취직을 결국엔 하고 지금은 취직하고 이제 와이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그런 친구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친구들 옆에서 보면 저한테도 그랬고 좀 응원해주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런 반대 상황도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저는 다시 인생을 산다고 하면 대학교 안 가고 그냥 무언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이 꼭 아니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 같아요. 찾을 수 있거든요. 뭔가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올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8월 8일까지 접수하는 거고 10월 달에 시험인데 저 아직 공부 단 1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 2달? 3달? 두세 달 공부하고 한번 시험 봐보려고요.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내년에 또 보면 되고 내후년에 또 보면 되고 2달, 3달 공부해가지고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인터넷 보면 있긴 있어요. 2-3달 공부해서 따는 사람 있어. 물론 그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했겠죠. 저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지만 그 최대한 문제집을 사가지고 풀어보면서 감각을 익히다 보면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도전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죠? 뭐 큰 시간을 투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또 새로운 도전인 거죠. 제 일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 저는 도시에서 부동산 하는 것보다 시골에서 부동산 하는 게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부동산도 큰 비전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죠. 뭐 너무 막 깊게 생각하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 있으면 그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